44번째 괴담. 잠자는 공주. 제 취미는 낮잠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웃는다. 너답네 라거나 알 것 같아 라거나 권태덩어리 같은 취미인 것 치고는 호의적으로 봐준다. 요컨대 남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상대가 좋은 것이리라. 당연하다. 나도 알파카란 불곰 중 어느 쪽을 쓰다듬을 거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알파카를 쓰다듬으러 갈 것이다. 다만 낮잠에 거는 내 정열은 어감이 주는 부드러움보다도 좀 더 색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다. 내 취미는 낮잠이다. 장소도 시간도 불문한다. 초등학생 시절에는 몇 번이고 나무 위에서 자서 실종 취급당한 적도 있다. 뒤척이다가 추락해서 다친 적도 있었다. 친척이나 친구 집 장롱이나 벽장 속에서 잠든 적도 있었고, 수학여행 도중에 절 경내에서 잠들어버려 선생을 당황시킨 적이 있다. 당연히 남들은 무척 걱정을 하거나 화내기도 했다. 다만 내 이 취미는 무척이나 끊기 힘든 것이다. 한번 거기서 자고 싶다고 생각해버리면 다른 감정이 더는 떠오르지 않는다. 여기는 위험해. 또 혼날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깨닫고 보면 드러누워서 의식이 끊기는 것이다. 부모님은 수면장애의 일종이 아닌가 걱정하고 나를 병원에 데려간 적도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나는 멀쩡했다. 그래, 요컨대 내 취미는 낮잠이다. 아마도. 부모님은 결국 포기했다. 어디서든 자려고 하는 취미는 분명 좀 더 커져서 여성으로서의 자각이 싹 트면 나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나는 의기양양하게 휴일 학교에 들어가서 교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일단 학교는 휴일에도 열려 있었다. 부활동이 있으니까. 고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단 교실동에 있는 학생은 거의 없기에 들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왜 내가 휴일 교실 바닥을 닦고 있는가? 물론 여기서 자기 위해서다. 제대로 청소한 뒤에 자는 점을 두고 보면 나는 상당히 성장한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청소가 끝날 때까지는 자는 걸 참는다는 자제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내 모토는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므로 이 자그마한 성장을 무척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본론으로 돌아가자. 교실 바닥에서 낮잠을 자고 싶다. 그런 충동에 휩싸인 건 3학년이 되어서 교실이 구교사로 바뀐 후였다. 구교사는 몇 년 후에 허물게 되는 것 같다. 그 이름대로 오래된 건물로 바닥이 목재였다. 어떤 학생은 교실이 구교사로 바뀐다고 들었을 때 무척이나 싫어했다. 하지만 내겐 구교사는 매력적인 곳이었다. 무게감 있는 2층짜리 건물은 뼈대는 철근이지만 복도나 교실 바닥은 목재다. 나는 나무로 된 복도가 좋았다. 즉, 지금까지도 나무로 된 바닥이나 복도에서 때때로 낮잠을 자왔던 것이다. 그것은 신사 텐마루이기도 했고 시골 친갓집 회랑이기도 했다. 이번에 낮잠을 잘 곳은 창가를 골랐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계절이었기에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무척이나 기분 좋다. 창밖에는 벚나무가 있고 볕 위는 마치 보석 상자를 뒤집은 것처럼 바닥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바닥에 누워보니 그곳은 딱딱하고 차가웠다. 하지만 나무에 밴 달콤한 왁스 냄새나 볕 위, 교정에서 부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환성은 적당히 무의미하고 흔들흔들 기분 좋게 의식이 가라앉는다. 크게 숨을 토해낸다. 숨을 토해내고 눈을 감는다. 손가락 끝에서 순서대로 스르륵 힘이 빠져나간다. 떠오르는 것 같은, 가라앉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 좋았다. 나는 거기에 몸을 맡긴다.
몸이 가벼워지고 의식은 잠에 빠져든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떴다. 심장이 벌렁거린다. 나는 마치 막 구조된 물에 빠진 사람처럼 가쁜 숨에 크게 몸을 떨고 있다. 뭘까? 무언가가 일어났다. 올려다본 천장은 평소랑 다름없는 교실이고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도 자기 전과 별로 다를 바 없다. 그대로 시선을 움직여서 벽시계를 확인하니 잔 뒤 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았다. 지금껏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마는 땀으로 축축했고 앞머리가 달라붙어 있었다.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 빤히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런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꺼풀은 닫혀 있는데 숨이 닿을 것 같은 가까운 거리에서 누군가가 얼굴을 보고 있었다고 느낀 것이다. 착각일까?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몇 번 경험했다. 절에서 자고 있을 때에는 아이들이 옆에 있는 기척이 느껴졌고 벽장에서 자고 있을 때는 고양이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분명 그런 꿈을 꾼 것이다. 평소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빤히 들여다보는 것 같은 감각은 지금도 아직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기분 나쁘다. 나는 황급히 일어섰다. 아까까지 그토록 기분이 좋아 보이던 교실 바닥도 지금은 조금도 매력적이지 않았다. 얼른 돌아가자. 나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었다. 복도로 나가려던 순간에 헉 숨을 들이쉬었다. 누군가가 있다. 자신의 뒤에. 교실 창가에 누군가가 우두커니 서 있다. 막연하게 그렇게 느꼈다. 안 돼. 움직여. 제대로 걸어. 멈출 것 같은 다리를 채찍질했다. 눈치챈 걸 들키면 안 된다. 그러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가야 한다. 나는 간신히 교실을 빠져나간 뒤 복도를 전력으로 질주했다. 학교를 나온 뒤에도 얼마 동안은 그 어슴풀의 서늘한 감촉은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건 대체 뭐였을까? 월요일은 학교로 가는 게 우울했다. 안 그래도 공부는 귀찮다. 게다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랑 또 마주치는 게 무서웠다. 하지만 교실은 맥이 빠질 정도로 아무 일 없이 평온했다. 부드러운 변 위랑 사각사각 울리는 분필 소리, 샤프가 노트 위를 스치는 소리, 교정에서 들려오는 건 체육 수업 소리이리라. 멍하니 창가를 바라보고 있으니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안 돼. 수업 중에는 자는 걸 참아야 해. 하지만 시야가 흔들린다. 졸린 걸 참는 건 왜 이렇게 고역일까? 시야가 일그러진다. 초점이 흐려진다. 아,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문득 그걸 감지했다. 있다. 창가에 누군가가 서 있다. 지금은 또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시야 끝에 무언가가 서 있다. 지금은 수업 도중이니까 발언할 때 이외에는 일어나는 학생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척은 확실히 창가에서 서 있다. 그런데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착각이 아니었다. 그때 감각은 정확했다. 큰일 났다. 옛날부터 갑작스레 무언가의 기척을 느끼는 적은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보인 적은 없었다. 그건 지금도 시야 끝에 서 있다. 지금은 교실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덕분에 공포심은 옅었다.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정체를 확인할 정도로 용감하지는 않았다. 그건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시야 끝에 있었다. 학교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먹는 정크푸드는 지고의 맛이다. 통학로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는 가게 2층짜리는 주에 한 번 꼭 들르는 곳이 되었다. 예전에는 역앞 가게에 갔는데 선생에게 들켜서 혼났다. 방과 후 알바하러 가는 학생도 있는데 대체 뭐가 안 되는 건지 알 수 없다.
그치만 어차피 그들은 일방적으로는 안 된다고 밀어붙일 뿐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 불만을 토로하면 성적에 반영한다고 협박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생이 하는 말을 전부 따르는 아이는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조금 떨어진 가게에 가기로 했다. 그거 그 교실에서 자살한 애 아니야? 이상한 걸 보았다는 내 이야기에 금방 반응을 보인 건 소문을 좋아하는 미카였다. 자살? 어떻게? 그치만 거기 2층이야. 뛰어내리기엔 너무 낮잖아. 자살이라고 듣고 물고 늘어진 건 문예부 사유리다. 그게 아니라 목을 매서. 미카는 자기 목을 조르는 신용을 한다. 창가 난간에 밧줄을 걸어서 그 상태로 2층에서 뛰어내렸대. 목뼈가 뚝 부러져서 즉사했다더라. 우와, 끔찍해라. 자신들과 하등 관련 없는 상대의 자살은 그저 이야깃거리에 불과했다. 이게 보통 매일 아침 뉴스에서 나오는 사망사고나 사건에 일일이 마음을 아파했다간 노이로제에 걸려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농을 섞어가면서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세계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다. 침통한 얼굴로 어두운 사건을 고하는 뉴스캐스터가 다음 순간에 활짝 웃으며 맛집 소개 코너를 시작하는 거랑 다를 거 없다. 비참한 사건도 맛집 소개도 자신들과 직접 관련 없는 한 똑같은 수준의 내용인 것이다. 그것보다 왜 자살한 거야? 내가 물으니 미카는 몸을 내밀었다. 뻔하지. 실연이야, 실연. 뭔가 교육 실습생 중에 무지 멋진 선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에게 차였대. 게다가 소문을 들어보니 임신까지 했다던데. 우와, 최악. 사유리는 눈썹을 찡그리면서 쭉쭉 소리를 내면서 딸기 쉐이크를 빨아들인다. 실연인가? 왠지 재미없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사랑을 해서 죽다니 한심하다.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아직 사랑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깨닫고 보니 화제는 새로운 샴푸 얘기로 변해 있었다. 기분 전환해서 대화에 참여하니 세계가 기묘하게 가속한다. 이 감각, 빙글빙글 돌아서 계속 재촉받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감각이다. 우리는 젊고 여자애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웃어보거나 책상을 치며 호들갑을 떤다. 책상 위에는 정크푸드가 쌓여있고 거기에 손을 뻗으며 눈이 돌아갈 정도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아, 왠지 현기증이 난다. 졸리다. 나는 웃으면서도 몰래 공허함을 느꼈다. 그날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구교사 교실에 있고 학생들은 모두 수다를 떨고 있다. 꿈속에서 나오는 반 친구는 얼굴이 흐릿하다. 그런데도 이건 사사키구나, 이건 우라이구나 하고 신기하게 구분이 된다. 그 가운데 나는 단발의 무척이나 예쁜 소녀랑 이야기하고 있다. 그 애만 얼굴이 또렷하게 보인다. 애초에 얼굴 크기가 자신과 전혀 다르다. 고양이 같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의 그 감각. 깜짝 놀랄 정도로 머리가 작고 불안해진다. 분명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도 작다고 느낄 것이다. 게다가 부드럽고 맨들맨들할 게 분명하다. 나는 그 애랑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내용은 무엇 하나 알 수 없었다. 얘기를 한다는 감각은 있지만 실제로는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어째서일까? 좀 더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때 문득 나는 깨달았다. 그 애가 누군지 안 것이다. 얘, 왜 자살한 거야? 이번에는 또렷하게 목소리가 나왔다. 그 순간 교실 안은 조용해지고 다른 학생들은 주르륵 녹아서 사라져버린다. 눈앞에 있는 소녀만 사라지지 않았다. 저번에도 오늘도 무척 무서웠을 텐데 지금은 어째선지 무섭지 않다.
어머, 알아차린 거니? 소녀는 싱긋 웃었다. 신기한 아이다. 왠지 요정처럼 성별이 애매한 미모였다. 게다가 그녀는 나를 무척 긴장시킨다. 그것은 예전에 느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랑은 달랐다. 산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슴처럼 눈을 돌린 순간 또 숲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예감을 품고 있다. 실연해서? 그게 뭐니? 그런 식으로 말했어? 소녀는 어이없다는 얼굴을 한다. 찰랑찰랑한 일자 앞머리를 넘기며 크게 숨을 토해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애초에 사랑 같은 건 한 적도 없고. 뭐야? 나랑 똑같네. 친근감이 밀려와 나는 의자를 움직여 조금 더 그녀에게 다가갔다. 사랑 같은 거 한 적 없다. 그걸 입에 담은 적은 없었다. 여자애는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사랑을 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걸 위해 모두 발돋움해서 살짝 색이 감도는 립크림을 발라보거나 유행하는 샴푸를 시험해보기도 한다. 경쟁이다. 나를 봐. 내가 더 예뻐. 과자가게 진열창에 늘어선 예쁜 돌체처럼 달콤하고 귀엽게 장식해서 먹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게 싫었다. 그럼 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 소녀는 그렇게 대답한 주제에 그 얼굴은 유난히 어른스러웠다. 뭐 분명 이유는 찾으면 이것저것 있었을 거야. 그치만 나는 거기서 끝내기로 결심했어. 왜 교실에서 뛰어내린 거야? 벚꽃이 아름다웠으니까. 소녀의 미소는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아름답다. 게다가 집에서 죽는 건 싫었으니까. 일단 이것저것 준비했어. 죽은 뒤에 끔찍한 꼴이 되는 건 싫었으니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로프 묶는 법도 제대로 목이 부러지도록 조사했고. 그렇게 죽기 위해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처음 봤어. 소녀는 웃는다. 후련한 미소였다. 왜 교실에 아직 남아있는 거야? 남을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지. 그것보다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공기처럼 떠다녔을 뿐이었어. 그치만 네가 온 뒤로 의식이 또렷하게 돌아왔어. 내가? 역시 깨닫지 못했구나. 넌 말이야, 영매 체질이라고 하나? 유령한테서 등불처럼 보여. 나처럼 저승으로 가지 않고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점점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돼. 그럴 때 네가 보인 거야. 나는 눈을 깜빡였다. 혹시 지금까지 갑자기 잠이 온 건 거기에 표류하는 유령이 있어서 그런 걸까? 무의식적으로 그 기척을 느끼고 거기서 잠들어 버리는 걸까? 그래서 그토록 잠이 오는 거야?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런 전문가가 트랜스 상태가 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 지금도 나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네 잠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안심하는 유령도 있을 테고 이렇게 잠깐 얘기한 후 저승으로 간 유령도 있지 않을까? 그랬구나. 그건 상당히 납득이 가는 설명이었다. 벽장에서 잠들었을 때는 고양이의 기척이 느껴졌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집에서는 몇 개월 전에 애묘가 죽었다고 했다. 외로웠던 걸까? 그게 아니면 걱정이 되어 남아있는 동안에 갈 곳을 잃어버린 걸까? 아무튼 간에 도움이 되었다면 기뻤다. 얘, 왜 그토록 가까이서 들여다본 거야? 물어보니 소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조금 짓궂은 얼굴을 한다. 그간 비밀. 자, 슬슬 잠에서 깰 시간이야. 잠깐만, 나 좀 더 얘기하고 싶어. 이대로 깨는 건 싫었다. 아니 그냥 계속 꿈속에서 있고 싶을 정도로 눈앞에 있는 소녀랑 계속 얘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소녀는 미소를 지을 뿐 의식은 조금씩 각성한다. 이 아름다운 꿈을 부수는 건 촌스러운 알람 소리였다. 싫어. 기다려. 나 아직 네 이름도 듣지 못했단 말이야. 힘차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삐삐삐 알람이 울리고 있다. 아침이 이토록 슬프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다. 분명 그녀는 더 이상 꿈에 나오지 않으리라.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그녀가 거기서 몸을 던진 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풍경을 보고 있는데 나랑 그녀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어째서일까? 왜 만날 수 없는 걸까? 분해서 슬퍼서 견딜 수 없다. 아니, 아직이야. 나는 긍정적인 게 장점이다. 그러니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적어도 한 번 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만나주겠어. 미안, 오늘 아침 먹을 시간 없으니까 돌아와서 먹을게. 머리 정리할 시간도 없다. 황급히 교복으로 갈아입으면서 부엌에 있는 어머니에게 말을 건다. 어머니는 놀라면서도 내가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도시락을 건네준다. 고마워. 진짜 미안. 다녀오겠습니다. 현관을 나오자마자 전력으로 달렸다. 서두르면 수업 시작하는 시간보다 빨리 교실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색이 물들기 시작한 가로수 밑을 달려나가 셔터를 열기 시작하는 상점가 앞을 지난다. 폐가 뜨겁다. 아스팔트는 딱딱하고 달리는 다리를 때리는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달렸다. 역 계단을 달려올라가 전철에 뛰어들어 사람을 헤집고 딱 역 철구로 통하는 문을 향해 나아갔다. 문이 열리면 다시 전력 질주다. 학교로 이어지는 벚나무가 늘어선 비탈길은 필사적으로 달려 올라갈수록 폐도 심장도 아파진다. 아침 훈련을 하러 가는 학생들을 제치고 달렸다.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뛰어든 교실은 아니나 다를까 아직 한 명도 없었다. 괴로워. 쿵쾅쿵쾅 심장이 터질 듯이 소리를 낸다. 곧 만추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나는 땀에 젖어서 비틀거리며 창가를 향해 달렸다.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그렇게 일방적으로 헤어지는 건 싫었다. 숨을 헐떡이며 나는 바닥에 드러누웠다. 거기는 차가워서 기분이 좋았다. 자, 만나러 와. 나는 등불이라며. 그럼 한 번 더 만나러 와. 나는 무척이나 제멋대로이기에 네가 멋대로 납득하고 사라지는 건 싫어. 부탁이니까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나를 만나러 와줘. 제발. 교실 안은 조용했다. 시끄러운 심장소리가 가라앉으니 새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벽식의 초침소리, 물들기 시작한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부드러운 소리가 천천히 내려온다. 그리고 기척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토록 무서웠는데 지금은 전혀 무섭지 않다. 그녀가 있다. 바로 옆에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다. 눈을 뜨고 싶다. 얼굴이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눈꺼풀은 납처럼 무거웠다. 그렇게 한순간 입술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마치 벚꽃이 떨어진 것 같은 감촉이다. 가볍고 부드럽고 조금 따뜻하고 달콤하고 애절하고 눈처럼 녹아서 사라질 것 같다. 기다려. 가지 마. 나는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듯이 일어났다. 거기에 보인 건 벚나무였다. 활짝 핀 벚꽃, 열린 창문에서 벚꽃잎이 팔랑팔랑 춤춘다. 그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리고 분명 그녀가 마지막 본 풍경이리라. 나는 계속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없다. 가버렸다. 이제 만날 수 없다. 결국 이름조차 물어보지 못했다. 그래도 분명 그녀는 웃고 있었다. 바닥에 누운 나를 바라보며 조금 어이없다는 얼굴로 웃고 있었을 것이다. 이윽고 학교가 시끄러워지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벚나무는 천천히 가을 치장으로 돌아오고 바닥에 쌓인 벚꽃도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울 것 같은 심정이 들면서도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책상에 엎드려서 뜨거워진 눈꺼풀을 소매자락으로 눌렀다. 아마도 이건 사랑이 아니다.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기 전에 끝나버린 덧없고 반짝이는 추억이다. 몇 년 후에는 이 교사도 허물어지고 그녀를 떠올리는 사람도 점점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분명 계속 잊지 않아.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이 마음을 계속 소중히 여길 것이다.